안녕하세요. 경성북도 과학영재 우리 중학심화반 학생 여러분,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날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할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DNA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론적인 수업으로는 DNA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험 수업을 통해서 바로 DNA를, 즉 식물의 DNA를 직접 추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한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가 지금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이런 구조일까, 이런 구조일까, 이런 구조일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DNA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NA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핵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핵산이죠. 그래서 핵산의 종류에는 크게 DNA와 RNA가 있습니다. 먼저 이 DNA와 RNA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DNA와 RN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NA는 그 기능을 보자면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DNA, RNA 구조에 대해서, 핵산의 구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RNA는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을 가지고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이렇게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RNA는 우라실이 들어있고 DNA는 티민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자 구조로서는 RNA는 단일 가닥, 단일 사선 구조이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RNA보다는 DNA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즉 변화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핵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뉴클레오티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인상단 염기가 1대1대1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산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그리고 염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DNA는 바로 티민을 가지고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A, C, G, T를 가지고, 그 다음에 RNA는 바로 T 대신에 우라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래서 오탄당 1개에 염기 1개, 인산 1개, 즉 1대 1대 1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탄당의 종류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리보스는 여기에 요게 우리가 임의로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탄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반면 리보스입니다. 바로 디옥시리보스는 뭐가 붙여 있나요? 그렇죠. H,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리보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디옥시리보스, 즉 DNA, RNA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염기의 종류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DNA는 바로 A, G, C, T를 가지고 있고 RNA는 바로 A, G, C, U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퓨린 계열은 아데닌과 구아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는 사이토신과 티민, 그리고 RNA는 우라실, 티민 대신 우라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퓨린계는 A와 G, 그리고 피리미딘계는 C와 T, 그리고 U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샤가프의 법칙입니다. 샤가프는 어떤 법칙이냐면 어떤 생물이든 A와 T 그리고 G와 C의 양은 같고 DNA를 이루는 염기 조성비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종 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바로 또 원리가 있죠. 그건 바로 A와 T가 상보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G와 C가 또 상보적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A와 T가 1대1로 결합하고 있고 G와 C가 1대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A와 T 그리고 G와 C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종 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NA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샤가프의 법칙은 빠질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DNA에 대한 왓슨과 크릭, 바로 이제 DNA의 분자 구조를 밝혀낸 사람들이죠. 바로 왓슨과 크릭 이전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느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DNA는 4종류의 유클리오티드로 구성된 중합체다. 이 4종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기의 4종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NA를 구성하는 A와 T 그리고 G와 C는 각각 1대1로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 DNA는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선생님의 그 원고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엑스선 회질 사진 분석을 통해서 분자 내 거리가 각각 2.0 나노미터, 0.34 나노미터, 3.4 나노미터로 각각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5탄당 이야기했습니다만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죠. 이쪽에 있는 게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탄소입니다. 즉 1번 탄소는 염기와 결합을 하고 있고요. 5번 탄소는 바로 인산기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바로 번호가 붙여져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5터미널과 3터미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이후에 선생님이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NA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A 구조라고 한다면 바로 이중다선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바로 한쪽 가닥의 사슬과 다른 쪽 가닥의 사슬이 각각 결합을 하고 있는데 바로 A와 T 그리고 G와 C가 각각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G와 C가 삼중결합을, 그리고 A와 T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5번이 바로 어떤 곳이었죠? 바로 인산기와 결합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3번 쪽에 여기 1번 쪽에 지금 뭐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염기가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3번 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또 다른 인산기가 붙어 있죠. 이렇듯 바로 5, 3, 5, 3, 5, 3, 5, 3, 5, 3, 5, 3 이런 식으로 탄소의 번호 5, 3번 순서대로 지금 쭉 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바로 3과 그 다음에 뭐가 5가 결합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에 그 다음에 3, 또다시 5, 3, 5, 3, 5, 3에서 바로 3으로 끝나는 바로 이런 역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역평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DNA 한쪽 사슬이 5터미널에서 3터미널 방향이면 맞은편 사슬은 3터미널에서 5터미널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DNA의 어떤 분자 구조상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삼고적 결합인데요. 바로 티민과 아데닌이 이중결합을, 그리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민과 아데닌의 숫자가 같고요. 그리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숫자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퓨린계와 피리미딘계의 숫자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세 번째로 5터미널에서 3터미널로 합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음 차시에 한번 선생님이 다뤄볼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슬 간 거리는 0.34 나노미터이고 1회전당 바로 열상의 염기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고요.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티드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인상당 염기가 1:1:1의 비율로 있습니다. 그 다음 DNA와 RNA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바로 이 RNA는 리보스 당으로 되어 있었고 염기가 AGCU이고 단일 가닥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DNA는 디옥시리보스 당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AGCT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DNA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중 나선 구조, 상보적 결합, 그 다음 5터미널에서 3터미널로 합성이 되고 역평형 구조이고 그 다음 두 사슬 간 거리는 0.34 나노미터이며 1회전할 때 한 주기에 10개의 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DNA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식물의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경상북도 과학경제 중학심화반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실험을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DNA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늘 말로만 하던 그 DNA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진짜 DNA를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들 이런 범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범인의 DNA를 혈흔이나 이런 곳에서 추출해서 바로 DNA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DNA 우리가 한번 끄집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 이 DNA 추출 키트를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이 원고에도 DNA 추출 실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키트를 열면 자, 이렇게 DNA 추출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펴두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가로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아마 이 막자와 막자 사발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커에 이렇게 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DNA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브로콜리를 먼저 우리가 갈아야 되는데요. 이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브로콜리를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딱딱한 부분, 이런 부분은 두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요. 담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많이 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막자와 막자 사발을 이용해서 이 브로콜리를 으깨어 줄 건데요. 이렇게 으깨어 주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죠. 식물이기 때문에 단단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로콜리의 세포벽부터 파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으깨어줍니다. 짓눌러서 으깨어주면 돼요. 으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으깨어줍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으깨어주는 과정 중에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으깨어주면 훨씬 더 쉽게 브로콜리를 으깨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으깨어주세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으깨어줍니다. 또 물을 조금 넣고 으깨어줍니다. 또 이렇게 으깨어주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또 끼워주겠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불 넣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자, 또 물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실험이란 게 쉬운 게 없죠. 눌러줍니다. 꽉꽉.
어느 정도 이제 자 으깨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물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잘 으깨야만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DNA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많이 으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키트를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자, 여기에 투명 컵이 있습니다. 여기 투명 컵이 있죠. 그리고 자, 여기 투명 컵이 있죠. 투명 컵이 있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이 거즈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거즈를 한 장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즈를 꺼냈죠. 그런 다음에 이 거즈를 투명컵에다가 둘러쌉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있는 고무줄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입니다. 자, 바로 이 브로콜리, 즉 이 식물의 세포벽을 지금 제거한 상태인데요. 이 세포벽을 제거한 상태에서 바로 세포벽이 아닌 바로 세포막, 그리고 세포질, 즉 바로 브로콜리의 세포액을 따로 한번 이 거즈를 이용해서 걸러서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걸러주는 장치를 우리가 이 거즈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거즈를 이렇게 투명 비커에 둘러싼 이후에 고무줄로 한 번, 두 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한 걸음 장치가, 걸러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톡톡톡톡 눌러주세요. 자, 요건 이제 요거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 스푼을 이용해서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밑에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밑에 이렇게 세포액이 모아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다 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컵을 하나 더 꺼내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브로콜리의 찌꺼기들을 여기에 좀 담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브로콜리를 담아서 넣어주겠습니다.
모여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모여진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모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컵을 하나 더 꺼내서요. 컵을 하나 꺼내서, 자, 이때, 자, 이제 거즈를 뜰 건데요. 이때 컵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 다른 투명 컵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좀 치우고요. 그다음 얘도 좀 이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의 세포액이 지금 모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해질 용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전해질 용액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해질 용액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제 전해질 용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소리가 나죠. 뭔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지금 DNA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핵 속에 바로 염색사에 DNA가 존재하고 있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물론 염색체가 됩니다만, 그 염색사 안에 보면 DNA가 존재하는데, 그 DNA가 순수하게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해질 용액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 히스톤 단백질과 DNA를 서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해질 용액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순수한 DNA를 우리가 얻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전해질 용액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이 전해질 용액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바로 지금 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이 통 속에 물 10ml를 집어넣어서 녹이면 됩니다. 10ml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 10가지 물을 넣어서 녹이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이드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 10ml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요. 자, 이제 흔들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 때 이렇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잡고요. 양손가락으로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목재 같은 게 들어가네요. 의심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실이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열심히 흔들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은 것 같네요. 자, 이래서 전해질 용기 또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세포 용액 시약이 있죠. 이 세포 용액 시약은 이렇게 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거품이 나네, 그죠? 뭐와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세제입니다. 이 세포 용액 시약은 다른 말로는 계면 활성제라고도 하죠. 자, 지금 요건 뭐가 제거된 상태일까요? 그렇죠, 바로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죠. 근데 실제로 DNA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세포벽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제거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세포막과 핵막도 제거해야 되죠. 바로 이 세포 용액 시약이 바로 세포막과 핵막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세포막과 핵막은 주 성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질을 바로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 용액 시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 그리고 세포막과 핵막을 제거시키면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작업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을 하나 끄집어내고요. 시험관을 하나 끄집어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 먼저 우리가 만든 브로콜리의 세포액을 넣는데요.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면 2ml만큼 넣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ml니까 여기까지 2번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좀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1ml 한 번, 또 1ml 이렇게 두 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포이드를 끄집어내어서 요번에는 자, 여기 또 투명 컵이 있죠. 자, 투명 컵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두고요. 또 다른 것을 끄집어내어서 이번에는 전해질 용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질 용액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면은 자, 1ml만큼 넣겠습니다. 자, 전해질 용액 1ml. 자, 1ml만큼 전해질 용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스포이드로 넣을 때는 이렇게 벽면을 닫고 이렇게 1ml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스포이드로 이번에는 세포 용액 시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용액 시약 2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은 전해질 용액을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먹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먹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입에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자, 1ml 그리고 이렇게 2ml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주겠죠. 자,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한두 번 흔들어 주는데요. 어떻게 흔들어 주느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손을 잡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 원래는 이 따뜻한 물에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10분 동안 담궈둬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작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알코올 4ml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알코올이 있는데요. 자, 알코올을 4ml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알코올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4ml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뚜껑 열 때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여시면 됩니다. 자, 4ml. 특히 알코올 넣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옆면을 두고 천천히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넣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층이 나눠지죠. 있습니다. 두 개. 미리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알코올을 왜 집어넣냐 하면은 바로 이 DNA를 탈수시켜서 더욱더 잘 응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DNA가 훨씬 더 우리 눈에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이 알코올이 하고 있습니다. 자, 뚜껑을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보면 이제 서서히 식물의 DNA가 위로 떠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자, 지금 서서히 이제 DNA가 서로 엉키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걸 한번 꺼내 볼까요? 바로 DNA 샘플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 바로 동물세포 DNA 추출이 아니라 바로 식물세포 DNA 추출이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물세포벽의 세포벽의 물리적인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막자와 막자삽을 이용해서 바로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시켰죠. 그 다음에 인지질로 된 세포막과 획막의 분해, 이걸 이용하는데 뭐를 이용했었습니까? 바로 세포 용액을 이용했었죠. 세포 용액 시약. 그리고 염색사로 존재하는 DNA를 눈으로 확인, 단백질의 인고, 바로 이걸 이용하는데 바로 뭐를 이용했었죠? 전해질 용액, 그리고 또 알코올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식물의 DNA를 추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DNA 샘플 이름은 바로 브로콜리의 DN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 오늘 날짜 적으시고 연구원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NA 샘플북을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왜 완성해야 되느냐? 이 DNA 샘플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 과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샘플북은,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세요. 또 여기도 눌러주고, 그런 상태에서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접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꼽으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바로 브로콜리의 DNA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꼽힙니다. 네, 이렇게 꼽히죠. 이렇게 딱 접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점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DNA 샘플북이.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근데 그냥 올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최종 완성된 DNA가 완성된 그 샘플북을 밴드에다가 올리셔야 되겠죠. 자, 완성되기까지는 이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DNA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일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DNA이냐면 바로 위에 이렇게 떠오르는 흰색 떠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바로 이게 바로 DNA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선생님이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DNA 추출을 했을 때 몇 가지 시약을 사용을 했었죠. 바로 전해질 용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포 용액 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있었죠. 바로 이 것들의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걸 적어서 밴드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두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 DNA 샘플북을 완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세포 용액 시약, 그리고 전해질 용액, 그리고 알코올, 이것들의 각각의 기능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렇게 흰색의 것들이 둥둥둥 이렇게 떠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 바로 DNA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보이죠? 바로 이게 DNA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 이렇게 꼽아 보겠습니다. 자, 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DNA 샘플북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바로 이렇게 완성된 걸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영상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바로 DNA가 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